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3년 개묘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2022년도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2023년도에는 상반기에 전부 다 빨리 원상복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바로 진행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어, 어, OT하고는 상관없이 잘 뜨는 게 정상으로 되신 겁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좀, 어, 연말연초에 항상 환절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 지금 약간 컨디션 조절을 한 2, 3주 전부터 하고는 있는데, 어, 완전히 아직 좀 컨디션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2023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년도가 아니죠. 이제 2023년도죠. 2023년 주요 섹터 그리고 종목 총 12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 그런데 자료를 만드는데 체력적으로 약간 좀 주말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괜히 또 무리해서 만들다가 정리하고 하다가 저기 할까봐 컨디션 조절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할게요, 제가. 2023년 주요 섹터 종목 및 총 12개, 세개 섹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총 오픈을 하고 주간 공개 방송이에요. 장중 공방입니다. 장중 공방. 예. 장중 공방에서 오픈을 하고 오늘은 내일 당장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잠시만요. 물 좀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른들이 옛날 보면 달력에다가 약 몇 개 붙여놓고 계속 그 날짜별로 붙여놨던 거가 되게 우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아까 먹긴 먹은 것 같군요. 핸드폰으로 찍어놔. 약 먹었다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싶은 강의는 준비한 강의는 야간 수업,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는 장을 끝났지만, 주말에 있었던 해외 증시 흐름, 그리고 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함께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야 한 90분 정도 방송을 하고는 싶은데, 조금,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만 조금 조심하면 다음 주 한 화요일 날이나 이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좀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깊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참 여러모로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 못할 만큼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식은 과거에 연연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식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치고 그것이 실패로 끝났든 성공으로 끝났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도 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거에 내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사람한테도 또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 없죠. 그냥 하루 차이일 뿐이지 사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해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의 인연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거는 맺고 그렇게 해가면서 좀 더 덕을 쌓아가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하고 그러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과거를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또 워낙 빠르다 보니 잘 됐던 거는 잘 됐던 건대로 잘 해서 이번 연도에도 또 하면 되는 거고 안 됐던 부분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5번째 야간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2023년도 주요 섹터 12개 종목분 총 3개에서 4개 섹터를 살펴보고 썼는데 체력적으로 그러기에는 그냥 90분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돼서 한 개 섹터만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섹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제가 오후 2시 반까지 주간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급반등했습니다. 미국장이. 특히 테슬라 중심으로.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라고 외치는데 이 그러나가 진짜 그러나인지 아니면 어떤 반전을 신호가 나온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증시 있었던 흐름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예. 오늘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안 열립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미국,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유럽 일부가 휴장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 아침에 열리는 우리나라 증시가 화요일 날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고 중간에 계속 물을 마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야 쟤는 계속 물만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진짜 아프면 물도 못 마셔요. 그러면 상태가 좋아져서 물도 마시는 거지.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 10시에 개장되죠.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똑같이
15시 30분에 똑같이 끝납니다. 문제는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에 미국장도 안 열리고, 그리고 또 동시간대 열리는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하고 낮에 열리는 홍콩, 중국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어젯밤에 있었던 금요일 밤과 그리고 목요일 밤, 한국 증시 마감하고 있었던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흐름이 월요일 날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국도 안 열리고 홍콩도 안 열리고 일본도 안 열리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연말 연초에 시장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에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제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이지만 어제 미국 증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장 끝났던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권대로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그걸 수습했어요. 그래서 보합으로 끝났지만 종가 최고가의 양봉으로 1%짜리가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앤푸어도 마찬가지죠. 그 측면은.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아래꼬리 달았는데, 목요일 날 변동성으로 보면은 나스닥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 스탠앤푸어, 그 다음 다우는 별로 안 움직였죠. 사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나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또 많이 움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느냐 보시면은 테슬라입니다. 나스닥 내에서 목요일 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혹은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인데요. 테슬라는 전날 8%가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8% 더하기 어제 장중 최고가가 2%인데 종가는 1%. 그래서 합 이틀간에 저가 대비 전날 대비 이틀간에 10%가 장중에 터치를 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8% 더하기 1.12 그래서 약 9.2%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는 올랐습니다. 이틀간. 자, 그러면 왜 8%가 테슬라가 나스닥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왜 반등을 나아가면서 반도체 종목인 인텔이라든가 인텔도 전날 2.6% 올랐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꽤 괜찮은 흐름을 지난 이틀간 미국장은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예. 자,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불필요한 저기를 올리는 분은 그냥 사전 경고 없이 강제 퇴장시킨다고 유튜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자,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본다면 월요일 날 국내 증시에 하이닉스를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에 한 플러스 40포인트, 30포인트에서 월요일 한국 상승으로 일단 좀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하면 상승 가능할 건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본다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는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225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 2260포인트하고 70포인트 선상까지, 많게는 35포인트, 적게는 25포인트, 이렇게 해서 1%에서 1.5%. 그렇지만 일단 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출발은 보수적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60포인트, 즉 20 플러스 1% 정도, 25포인트 정도 출발한 지점이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봉의 갭을 좀 메꾸러는 갈 것 같은데, 갭을 세게 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맞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때문에 그래요. 미국장은 이틀간에는 2.5% 오르고 꽤 긍정적이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에 한 3% 올랐다가 어제 1.3%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1.3%가 하락했어요. 양봉이긴 하지만.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 현상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좀 약하죠, 흐름이.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인텔이라든가 혹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퀄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약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이 원래는 더 미국 장이 올라갔으니까 뭐 더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아요, 여전히.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힘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특히 국내 기관들이라든가 여전히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한 5천억 정도 더 매도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월요일 장 배당락 이후에 1조 원 정도를 때렸죠, 국내 기관들이. 그리고 어제는 6천억 좀 넘게 때리고 목요일 날은. 자, 그래서 2조 7천억 중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달간 샀던 2조 7천억 중에서 일단은 1조 5천억 이상을 털어냈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5천억 정도 과거 경험을 본다면 그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국내 기관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식을 계속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신년 초에 대략 1조 원 정도, 일단 내일 5천억 정도 더를 저 때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것을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경험으로 보면 미국장의 흐름으로 보면 일단은 미국장 흐름이 괜찮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도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더 때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장이 올라 줌으로써 매수의 관점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는 테슬라로부터 나왔다는 거. 주말 동안 테슬라 주가가 이틀간 10% 상승했다. 이틀간 10% 상승했고 전날 8%, 그리고 머르시드 모터스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아가면서 종목 전체를, 시장 전체를 잘 끌어올렸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엑선모빌이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가 최근에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 기조를 보였다가 낙폭이 워렌 버핏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빠졌었는데 그런 종목들도 하락을 일단 지난 이틀간에 멈췄다는 거. 자, 그러면 왜 나스닥 시장이 급락 나왔다가 다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는지. 나스닥 시장 급락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보합이고요. 전날 2.5% 올라가지고 여기가 시초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장은 어제 시가 직후에는 한번 빠졌어요. 반등 나왔다가 또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이때가 유럽 시장이 마감된 시점. 마이너스 1%. 유럽은 문 닫고 그 다음에 미국은 더 빠졌다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저점 대비 계속 반등을 주어서 보합 근처에서,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올려놨던 부분을 잘 방어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럼 테슬라가 왜 테슬라 중심으로 미국장에 반등이 나왔느냐? 단순히 낙폭과대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장은 예외 조항을 하나 이렇게 좀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예. 미국 정부가 IRA 법안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즉 7,500달러, 지금 7,5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상업용 전기차, 즉 리스라든가 렌터라든가 상업용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즉 리스 렌트 차량에 한해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IRA가 예외 조항을 둬서 보조금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면 꼭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가 아니라 하더라. 꼭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라도 리스 렌트 차량의 상업용 차량으로 구매하면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 예외 조항 IRA 감축 법안에 그 법안을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한테는 약간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뭐 포드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월요일 날 봤을 때는 한국 주식 시장한테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는 저렇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41만 5천 원이 저점인데 최근에 여기 반등이 나왔던 지점이기도 한데 저 법안이 만약에 저대로 통과가 되면 뭐 예외 조항을 두면 일단은 LG엔솔은 이 지점을 깰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악재라는 얘기죠. 저게 현대자동차한테는 호재냐? 단기로는 호재일 수도 있어요. 단기로는 그렇지만 멀리 봤을 때는 전혀 호재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주말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상승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석유화학 관련주라든가 디지털 관련주들이든가 반도체주들의 일정 부분 반등이 목요일날 나와가면서 2%, 이상 올려놓고 그리고 목요일날은 빠졌다가 다시 보아봐서 지난 이틀간을 계산해 보니 월요일날 한국 증시한테는 꽤 긍정적이다. 오늘은 월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안 열리고 유럽 일부도 안 열리고 그리고 동시간대 열리는 일본, 홍콩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날 연말연시의 해외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한테는 한국 증시에서 강력한 매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꽤 긍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목요일날 8% 그리고 1%에서 9%가 이틀간 올랐잖아요. 미국 정리 테슬라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왜 올라갔는지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런 테슬라가 올라간 거에 대한 IRA 감축 법안 상업용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해서 테슬라가 움직였으니까 이게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입니다. 왜 테슬라도 보조금을 못 받았었거든요. 왜 CATL 배터리 끼고 이런 거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 상업용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문제는 이 뉴스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한테 긍정적이냐? 단기는 긍정적인데 멀리 봤을 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그리고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한테 긍정적이냐? 특히 LG엔솔 부정적입니다. 왜? CATL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리스라든가 렌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있잖아요. 지원을 받으면. 중국은 미국 채권을 국공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CATL도 미국 내에 리스 자동차, 렌트 자동차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배터리 장착해가지고 그러면 LG엔솔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지금처럼 의미가 없잖아요. 공장 설립한 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약 360만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가 1월부터 11월까지 정확하게 360만 138대의 차를 팔았어요. 1.2% 정도 늘었어요.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만 133만 대를 팔았습니다. 3분의 1이 미국에서 파는 거죠.
3.5%가 줄어들었어요. 혼다가 34% 줄어들고 토요타가 10% 차량 판매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보면 꽤 선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르노 그룹 프랑스에서 98만 6천 대 팔아갖고 6,860대를 11월까지 팔았어요. 그래서 르노 그룹을 제치고 3위에 올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자동차가 삼성, 쌍용 제끼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르노 다른 나라 차가 우리나라에서 3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아차를 제끼고 3위 한 거하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 프랑스에서 3위를 했다는 거, 르노를 제꼈다는 거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뉴스가 부정적이냐. 현대자동차한테 누구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의 상업용 미국 내 상업용 판매 비중은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즉 리스나 렌트 차량으로 보조금 준다고 해도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지금 전략입니다. 발표 나온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미국 내에서 차량 대수를 늘리는 말밖에 없잖아요. 135만 대니까. 자, 근데 IRA 법안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한테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미국 내 테슬라, 포드, GM, 토요타, 혼다 다 적용돼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가 7,500달러 받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도 상당 부분이 못 받고요. 독일 자동차도 못 받고요. 테슬라도 못 받아요. 그럼 어차피 누가 현지화 공장을 빨리 하느냐. 근데 만약에 상업용 리스 차량이 생산 국가를 확인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주겠다. 그럼 중국 CATL 같은 경우 하나도 뭐 빵 퍼센트인데 미국 점유율이 만약에 IRA 법안대로 하면 앞으로 이제 다 들어와요. 이제 LG엔솔이나 현대자동차한테 더 안 좋죠. 엄밀히 따지면 멀리 갈수록 유리한 법안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왜 다른 것들한테도 미국에서 리스로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돈 많은 회사가 이기지. 현대자동차가 뭐 돈을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고 리스라는 게 손잡고 해야 되는 건데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더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HTS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날하고 이럴 때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나스닥도 끌어올리고 스탠포드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전기자동차들 급반등 나오고 그것에 힘입어서 일부 반도체들도 같이 동반 강세가 나오고 애플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수요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아날로그 반도체, DB하이텍이죠. 네. 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상업용 자동차에.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의 급반등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테슬라는 CATL 배터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파나소닉하고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데 테슬라 죽으란 얘기죠. 또 CATL 착용 안 할 수도 없고 파나소닉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LG엔솔하고 SK이노베이션 이런 들한테는 좀 불리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그참도 시원찮잖아요.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나스닥 100 내에서 금요일 날 한 3% 올라갔다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어제 1.3% 빠졌어요. 많이 빠진 종목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이닉스도 월요일 날 봤을 때 힘이 없을 것 같지. 얘 보면. 그 다음에 LG엔솔까지 보조금 혜택 그 렌트 리스 풀어주면 CATL 어쨌든 장착해서 미국 내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생산 지역을 계산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LG엔솔까지 안 좋지. 멀리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수를 좀 갉아먹겠죠. 미국 증시가 오른 것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즉 50포인트나 30포인트 이상 떠서 출발해야 되는 한국 증시가 이런 뉴스로 말미암아 LG엔솔과 하이닉스, 특히 LG엔솔까지 불리하고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 때문에 좀 그런데,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디지털 관련주인 네이버나 카카오나 철강주들도 보니까 좀 불량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따라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서 약간은 어제 나온 미국의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주는 거는 IRA 법안에 예외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중국 지수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 특히 LG엔솔이나 2차전지구 지금 상승이 막 바닥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차한테는 긍정적이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일단은 상승폭, 미국 증시의 상승폭으로 말미암아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2270에서 80 이 정도 선상에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반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2260 정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예, 제가 말씀드렸죠. 채팅창에 불필요한 것 올리시는 분 강제 퇴장한다고 사전 경고 없이. 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종합주가지수에 긍정적이야 되나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LG엔솔과 하이닉스가 조금 감쇄시킬 것 같다라는 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쉬는 구간 동안 어제 미국장이 달러 인덱스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야, 겨우 0.3% 빠졌는데 왜 폭락이냐? 전날 0.5% 빠지고 0.3% 빠져서 1% 가까이 빠졌어요. 왜 폭락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다 깨졌어요. 그동안 버텼던 부분이 한 달 동안 아랫꼬리를 달던 시가로 버티든 종가로 버티든 이 버텼던 부분이 어제 그런 균열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깨졌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깨져가면서 이제 103달러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다행히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깨지고 있는데 내일부로는 1260원대가 깨져서 1250원대 이 노란색 구간으로 진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월요일장이 안 열린다는 거죠. 월요일날 밤에 미국이 안 열리잖아요. 휴장. 유럽 일부 국가도 휴장.
한국과 동시간대 열리는 일본 휴장, 1시간 반 있다 열리는 홍콩도 휴장, 중국도 휴장. 그래서 어제 미국장의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을 때 끝났던 유럽 증시가 마이너스 1%였는데 이대로 가면 유럽 증시가 내일 플러스 1% 정도로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이 가장 안 좋을 때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유럽이 올릴 때까지, 일부 국가가 열릴 때까지 연말연시에 매매를 시장에 참여하는 매수자들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미국장이 강한 반등을 준 부분이 사실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에서 환차익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이 어차피 진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확률적으로 본다면. 자, 따라서 국내 기관들이 배당받고 토해내고 있는, 배당받고 이제 청산하고 있는 2조 7천억 중에서 지금 한 1조 정도 넘게 첫날에 거래소 코스닥 1조 나오고 어제 또 5,600억 나오고 앞으로 이제 뭐 5천억에 6천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내일 또 토해낼 것 같아요. 시장을 찍어 누르는 데 쓸 것 같은데 그것을 외국인들이나 일부 세력이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정도 환율의 변동성과 그 정도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시장의 흐름에서는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반전의 그런 출발, 도화선의 가능성,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 가능성이에요. 지점이에요. 따라서 환율이 어차피 깨져가면서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장 오른 거에서 2260과 2550 선상에서 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요거보다 환율 문제로 말미암아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우상향에 힘이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월요일날 일단 시가는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2560 전후에서 1% 정도 상승한 대략 한 25포인트 2260 선상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상단 부분 그 정도 열어놓고 이제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 그것은 기관들은 계속 고춧가루를 뿌릴 걸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LG 에너지 앤솔 2차 전지주들이 보조금 준다고 해서 절대 호재 아니다. 왜? CATL이 그럼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테슬라 배터리 장착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LG 앤솔이라든가 혹은 저기한테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SK이노베이션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모습을 보면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당장. 그랬을 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중심에서 바이오 종목군들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흐름이 연말에 원자재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왜 배당락을 계산해도 손해가 분명한데 왜 배당락 전에 매수하는 것을 대략 매도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성매매 전략이라고. 합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배당받고 사실 1, 2% 손해지만 1% 손해 날 수 있지만 어차피 선물 매도라든가 이런 걸 올렸을 때 취해놓은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월요일 장에는, 내일 장에는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닉스를 사실 피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혹은 그 아래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주들, 한국전력 요금 올린다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오라비 난초님, 답변을 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지난번 강의 때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왜 어떤 원리로 그렇게
그리고 쏟아져 나올 거라는 부분도 제가 예측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타이밍에서 외국인이 일부 받아줄 거라고 봤는데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지수의 국내 증시에 지금 하락을 좀 더 일으킨 건데, 어제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있었던 흐름으로 보면 좀 더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미국 시장이 안 열린다는 거가 오후장까지 시장을 방향성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 내일은 10시 출발이죠. 시장이 10시 열리에서 똑같이 1시 30분에 끝납니다. 참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종목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해야 되는데 힘이 딸려요. 지금 말해가면서도 힘이 딸려가지고 끝까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체력이 좀 딸리네요, 솔직하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컨디션 조절한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회사에서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신년 특집 이벤트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장중 방송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혜택들과 이벤트들을 이번 주 내내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이니까요. 수요일 날 생방 할인이라든가 그리고 몇몇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주간 공개 방송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는 여기서 방송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인사할까요? 저도 더 하고 싶은데 힘이 딸리는 말을 해가면서 코로나 작년 2022년 제가 4월인가 코로나만 걸렸었는데요. 그때 말고는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말하다가 힘이 딸린 적은 인생 가운데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지금 강의 자료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날 새야 될 판인데. 참, 누구 말대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왜 보약 챙겨 먹는지 이해가 가네요. 네, 새해 건강하시고, 저기 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산조절형님.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